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좀 재밌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자바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도 개발을 좀 하다 보는데, 이번에 좀 경량화된 서비스를 하나 별도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우선 자바 엔지니어다 보니까 자바 프로젝트로 어떤 처음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바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이클립스 안에는 깃허브에서 이번에 인공지능 개발 프로그램으로 깃허브 코파일러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탑재시켜서 처음 그게 적용됐을 때 와 대단하다. 내가 구글에 거의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적으로 구성돼서 찾아지는구나를 느끼면서 되게 감탄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클립스라는 툴 자체가 하도 오래된 툴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툴 자체도 되게 한정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어젯밤에 급하게 그러면 요즘에 많이 뜬다고 하는 커서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 생각으로 그냥 커서를 다운받아서 실제로 그러니까 테스트로 해보는 게 아니라 실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어제 실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 인공지능 툴, 그 커서라는 개발 툴의 인공지능을 쓰는데 일부러 개발자가 프롬프트 명령을 날리는 걸 제외하고 최대한 개발 안 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개발 안 하고 100% 인공지능한테 맡겨 보자.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였습니다. 저도 개발 경력이 25년 차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을 제가 다 코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실행한 구축한 프로젝트입니다. 어젯밤에 해서 지금, 그러니까, 실제 툴 설치하고 11시인가부터 실제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어젯밤에 한 6시까지 개발을 하고, 오늘 한 1시, 11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지금 한 30분 정도 됐네요. 3, 40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마무리 끝났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좀 둘째 문제고 아주 가볍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 서비스가 너무 무거워서, 서버에도 부하도 가고 하다 보니 아주 경량화된 시스템을 별도로 노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진행을 좀 쉽게 뭐 서비스를 해보고 뭐 좋으면 더 발전시키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실행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100%의 개발 중에 처음에 목표가 100%의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9%가 인공지능이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 커서를 사용을 했고요. 커서에 보면 여기는 파일들, CRUD부터 시작해서 로그인부터 시작해 모든 경우들은 다 인공지능이 개발했습니다. 어차피 커서 툴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파일도 본인이 스스로 생성을 하고, 관계성에 대한 것들 본인을 판단해서 필요한 파일이라는 게 있다 생각하면 자동으로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아주 사소한 영역조차도 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CSS를 적용됐을 때 어떻게 해요? 뭐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번 프로젝트 목표성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을 할 수 있을까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다 프롬프트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이 안 생기게 해줘. 말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만 우리 스크롤을 없애려면 했던 코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조차도 여기 보시면 이런 CSS조차도 다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모든 처리를 했고요. 프로젝트 구성을 보시면 노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들웨어들 이런 것들 다 알아서 참조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화면, 메뉴 뭐 이런 것들은 로그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그다음에 CRUD가 MVP 모델의 기본 구성도 똑같이 따라서 지가 알아서 만들어서 해줬고요. 라우터 쓰는 것까지. 그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관여하는 부분들 중에 왜 제가 1%를 관여한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필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필드 정의라든지 이 필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이런 문장들, 이런 제목들, 이런 것들만 제가 관여를 하고요. 정말 인공지능 스스로 정말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 진행할 때 다 100% 인공지능이 스스로 했고
딱 하나만 아무리 프롬프트를 날려도 얘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관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내용, 이 내용조차도 전혀 제가 뭐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요 내용조차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 회사 서비스니까 서비스 관련된 거 어, 음, 음. 자, 자 이런 이름 출력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다 인공지능 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메인 서비스랑 연동하려고 저희 메인 서비스랑 연동하려고 하는데 그 아주 가벼운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줬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하는 역할이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 서비스랑 연동하는 뭐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의 내용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저희 회원 중에 다른 외부 시스템을 연동해서 쓰는 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웹hook 아이디조차도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타입도 없었습니다. 만들면서 우리는 비즈니스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이 서비스에 필요하겠구나. 이런 통계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웹hook 아이디 만들어줘 했던 지가 알아서 이런 랜덤 값을 생성해서 만들어주고 UID 값을 만들어주고 타입조차도 이런 디자인조차도 제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자인조차도 제가 건들지 않았고요. 그다음 이런 아이콘조차도 제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런 너무 당연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일부러 DB를 안 쓰고 아주 가볍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레디스를 사용을 했고요. 레디스조차 구성조차도 다 그냥 인공지능이 적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시도 이런 CRUD는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임시로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내용은 외부 연동 서비스랑 하는 개념으로 만드는 거라서 그다음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배치 서비스가 돕니다. 배치 서비스조차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케줄러를 만드는데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 테스트하다 보니까 제가 저 주석 처리한 거고요. 여기 부분에 이런 필드 선언, 필드 값, 이 필드 값에 대한 것들. 그 외에는 여기는 건드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긴 한데 이제 여기 약간 비즈니스가 좀 데이터 주고받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치의 기본 구성까지는 우선 하나는 끝났습니다. 하나의 서비스 제가 원했던 목표는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끝났고요. 이게 배치가 실행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력이 자동적으로 뜨고요. 이력에 대해 상세 보기 하면 다른 이기종 간의 서비스로 데이터 주고받는 이력들이 서버 전문 자체 내용들이 요청한 응답 값들도 팝업으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터 관련된 것들도 그냥 완벽하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아, 요거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인공지능이 잘했던 부분은 거의 서버 부분은 어, 그 서버 부분하고 UI 부분하고 어느 쪽이 더 말이 잘 이해하느냐 보면 당연히 UI 쪽이 잘 못합니다. UI 쪽 디자인 부분 영역이라서 화면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못하고요. 대신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의 프롬프트를 각 필요한 것마다 참조해서 하다 보니 그냥 알아서 다 만듭니다. 음. 그중에서 이제 서버랑 주고받는 데이터 연동 부분에 대한 페이징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페이징도 제가 코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방법의 힌트, 저 방법의 힌트, 그 방법의 힌트 이렇게 줌으로써 문제들이 그냥 다 해결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완성된 건 아니라서 어,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차 개발자다 보니 사실 오래 개발하다 보면 언어 자체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언어는 내가 그 언어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책 한 권 사가지고 한번 보면
이미 하나의 프로젝트 제대로 된 언어 개발자라면 다른 언어도 개념적인 거로 쪼끔만 이해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언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데 요번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초급 개발자가 필요 없겠다.'라는 진짜 그 느낌을 받았고요. 초급 개발자한테 교육을 확 시키는 시간에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게 훨씬 빠르다.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급 개발자가 물론 인제 한번 가르쳐 주면 쪼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쪼끔 발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초급 개발자한테는 개발을 맡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어 아무리 가르쳐도 경험이라는 걸 쌓이기 전까지는 개발을 시켜도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과 진짜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끔 도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러닝 커버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커서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 그런 자질구레한 오류라든지 개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적용을 시켜 줬다. 그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너무 감탄해서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좀 씁쓸하다.' 지금 수준이 이 정도고 제가 지금 20 불짜리 커서 비용을 내고 쓰고 있는데 GPT에서 지금 200 불짜리 나왔잖아요. 그 서비스가 아마 이런 커서 부분에처럼 개발 툴에 붙는다거나 하면 과연 개발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괴가 될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좀 절실히 느낀 한 10 시간 동안 절실히 느낀 한 시간이었네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